번째, 높임 표현. 주체 높임, 그리고 뒷페이지 잠깐만 넘어갈게요. 주체 높임, 그 다음에 2번에 객체 높임, 3번에 상대 높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다른 나라 언어와 달리 우리나라 언어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죠. 높임법이 발달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 확인할게요. 높임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을 잡기 위해서 정말 후려쳐서 쓸게요. 높임 표현은 세 가지 높임 표현이 있는데 뭐뭐뭐가 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주체 높임은요,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주어를 높여주는 거예요. 객체 높임은 객체를 높여주는 건데 목적어하고 부사어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부사어는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라고 되어 있는 말을 누구누구께 이렇게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얘네를 높여주는 것이다. 상대 높임법은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이야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를 높여주는 거나 요게 중요하지. 상대 높임은 높이거나 낮추는 거야. 높임 표현에는 존댓말도 있고 반말도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누구를 높여주는지는 확인해 놓고 밑에 나올 내용들은 뭐예요? 주어를 높이려면 어떻게 할까? 목적어, 부사어, 객체를 높일 때는 어떻게 할까? 상대를 높일 때는 어떻게 할까? 높이는 방법만 찾으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주체 높임법. 말하는 이가 밑줄 서술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방법. 주어를 높이는 방법. 그러면 생각해야지. 쌤, 주어가 뭐였었죠?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로 서술어의 주체에 해당하고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말. 아, 어려운데요. 오케이. 이, 가. 이거 붙을 수 있으면 주어야. 철수, 가. 사람이, 곰이, 니가 할 때 이, 가가 붙는 말. 누가 무엇이에 해당되는 말이 주어다 라고요. 밑에 확인할게요. 자, 주체 높임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격조사께서를 붙이면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용언의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이면 된다. 할아버지께서 온다, 오신다. 어머니께서 가신다. 어머니께서 주무신다. 보신다, 시. 다음,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용돈을 주시었다. 그 다음, 특수어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드시면 진지, 할아버지 집은 대, 할아버지 나이는 연세 춘추, 할아버지가 마시는 술은 약주, 할아버지의 이름은 성함, 존함. 이분, 그분, 저분. 있다, 계시다. 잔다, 주무시다. 죽었다, 돌아가시다. 먹다, 잡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아버지께서는 지금 댁에 계신다. 그래서 높임 표현을 찾는 건 일단 첫 번째, 누구를 높일 거냐? 계시다, 있다의 주체가 아버지니까 주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깨서라는 깨서라는 주격조사와 댁이라는 특수어휘, 계시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사용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높임 표현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누구를 높일 건지 거기에 먼저 체크해 놓고 걔가 주체인지 객체인지 상대인지 일단 구분을 먼저 하셔야지. 됐을까요? 옆에 거 보러 갈게요. 엄청 쉬워요. 철수가 잔다. 할머니께서 주무신다. 철수가 영희가 아프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아이가 밥을 맛있게 먹는다. 할머니께서 밥 진지를 맛있게 먹는다. 드신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옆에 또 잠깐 또 남아있는 거 있으니까 또 확인하러 갈게요. 77페이지. 어머니께서는 항상 낮잠을 주무신다. 자다 대신 주무신다. 병환으로 입원하셨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큰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드신다. 자, 요걸로 연습해 볼게요. 누구 높일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 주무신다. 누구를 높일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 병환 돌아가시다. 누구를 높일 거예요? 큰아버지. 큰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 진지 잡수신다, 드신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높임 표현에 관련된 문제다. 자, 위에다가 또 쓸까요? 누구를 높이나 위에다 쓸게요. 누구를 높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높이나 어떻게 높이나 요거 두 개를 꼭 찾으셔야 한다라는 거. 유진이 괜찮아? 할만해? 그쵸? 밑에 중요한 말 있네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요. 남의 말을 높일 때에도 쓰고 남의 말을 높일 때에도 쓰고 자기의 말을 낮출 때도 사용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먼저 듣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누구 거? 선생님 거. 그러니까 선생님 거니까 높이고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내 거는 낮추고 말씀은 높임 표현도 있고 낮춤 표현으로도 사용하는구나. 밑에 주체 높임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험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별표. 주체 높임법의 종류. 주체 높임의 종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직접 높임, 대충 느낌이 오네요. 말하는 이가 밑줄, 주어,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배운 게 전부 다 직접 높임이에요.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신다. 높임의 대상 누구야? 누구를 높일 거야?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주격조사 깨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다음 간접 높임. 얘를 높일 거야. 그러면 얘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변의 것들을 높여줘. 그러면 얘도 높아지겠지. 그게 간접 높임. 간접 높임, 높여야 할 대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신체, 소유물, 생각, 성품을 높여서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간접 높임일 때는요,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선어말 어미 시로만 높임 표현을 나타냅니다. 어머니께서는 고민이 있으시다. 높임의 대상 누구?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이 고민을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써서 고민을 높여버리면 고민의 주인인 주체인 어머니도 같이 높아진다. 이게 간접 높임. 선생님께서는 책이 많으시다. 책이 많이 계시다. 안 돼. 선생님은 따님이 있으시다. 괜찮아. 근데 따님이 계시다. 그거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주체 높임, 간접 높임. 선생님께서는 손이 크시다. 괜찮아. 옆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또 잠깐 어디가 있을까? 부분에 높여져 있는 거. 객체 높임하고 상대 높임 다 한 다음에 옆에 문제 풀러갈까요? 밑에 나옵시다. 객체 높임법. 밑줄 긋죠. 말하는 이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객체를 높이는 방법. 목적어, 부사어를 객체라고 하는구나. 쌤, 목적어가 뭐죠?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말, 목적어. 어떻게 생겼어요? 고민하지 맙시다.
을 붙을 수 있으면 목적어지. 부사어는 엄청 형태가 많은데요. 높임 표현에서의 부사어는 형태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써드렸던 거. 누구누구에게를 누구누구께 이렇게만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할머니에게, 할머니께. 할머니를 데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실현 방법. 체연에 부사격 조사 깨를 붙입니다. 부사격 조사 깨. 누구누구에게 대신에. 특수한 어휘를 씁니다. 할머니를 데리고, 할머니에게 어디가 있을까? 밑에다가 쓸까요? 할머니에게 주다, 할머니께 드리다. 할머니를 데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를 보다, 할머니를 뵙다. 할머니를 뵈다, 할머니를 보다. 할머니께 묻다 대신에 할머니께 여쭙다. 이런 것들. 주체 높임과 구별해서 따로 암기해 놓으세요 라는 거죠. 밑에 예를 볼게요. 높임 표현 나오면은 제일 먼저 뭐 하라고? 누구를 높이나.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일단 높임의 대상 누구야? 선생님. 선생님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객체지. 에게 대신에 깨. 주다 대신에 드리다. 삼촌은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가셨다. 높임의 대상 누구? 할머니. 할머니를 목적어네. 그래서 데리고 대신에 모시고. 이거죠. 자, 이 부분은 사람 괴롭히는 문제죠. 이 문장은 삼촌도 높이고 있어요. 삼촌도 높이고 있어. 왜? 삼촌이라고 하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가셨다,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 썼거든. 아, 문장 하나에는 주체와 객체 같이 쓸 수 있구나. 그러면 뒤에 나올 상대는요? 그렇지. 하나의 문장에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높임의 대상 누구예요? 선생님. 을 붙었으니까 목적어. 객체 높임. 보다 대신에 뵙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들어가 있어. 어디? 영광입니다. 존댓말 썼죠. 왜?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이 내 눈 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어머, 얘는 상대 높임법도 쓰여 있구나 라고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실제 시험지에서의 만나는 문장은 웬만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섞여 있을 것이다. 다음, 내일 준비물을 선생님께 여쭤보자. 높임의 대상 누구? 선생님. 누구누구에게 객체죠. 그래서 께, 묻다 대신에 여쭈다 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했었지. 다음, 상대 높임법.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중요한 말이네요.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 쉽게 이야기할까요? 존댓말이냐? 반말이냐? 요렇게 그냥 개념만 잡고 가셔도 됩니다. 실현 방법 잘 외워지지 않나 보더라고요. 종결 어미에 의해서 실현합니다. 제가 나한테 반말하는지 존댓말 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해? 걔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하죠. 끝까지 뭘 들어보고? 종결 어미를 들어보고. 이렇게. 3대 높임법은 등급이 있대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어요. 격식체에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어갈게요. 비격식체가 있대요. 해요, 해 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체크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 어디 있을까? 어디쯤 빈칸이 있을까? 그래, 한 요쯤에다가 쓸게요. 별로 쓸 거 없어? 상대 높임법에 해당되는 건데 상대 높임은 지금 쓴 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상대 높임은
어떻게 실현을 합니까? 종결 어미의 활용을 통해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데, 상대 높임은 크게 두 가지. 무슨 체, 무슨 체? 격식체와 비격식체. 격식체는 순서대로 쓸게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비격식체는 해요. 해.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가십시오. 가오. 저리 가게. 가라. 가세요. 가. 오십시오. 오시오. 오시게. 오게. 와라. 오세요. 오와. 그 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오른쪽 위로 잠깐 올라갈게요. 다음에 얘와 같이 간접 높임이 사용된 문장을 찾고 어머어머 세상에 간접 높임 쌤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 간접 높임은 어디에 들어가? 주체 높임에 들어가지. 이 문장을 사용하시고 높이고자 하는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표시해 봅시다. 자, 많으시다. 뭐가 많으셔? 할머니가 많으셔? 아니지. 주름이 많으시지. 시라는 말을 통해서 주름을 높여줬네. 그래서 주름의 주인인 할머니를 높여준다. 주체 높임 중에 간접 높임. 잡수신다. 누가 잡수신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 문장에서의 주어인데 그러면 얘는 직접 높임이지. 선생님 오늘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건 누구? 시간이죠. 시간을 높이고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선생님을 높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간접 높임. 자, 다른 색으로 쓸게요. 2번에서의 2번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 누구예요? 선생님이지. 선생님은 이 문장의 주체니까 주체 높임 괜찮지. 하지만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하고 있지. 상대 높임. 상대 높임 중에서도 있으십니까지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 중에 뭐에 해당할까? 뭐뭐 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대 높임 중에서도 하십시오체를 사용했구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시간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체 선생님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밑줄 친 부분이 높이고 있는 대사 누구일까요? 자, 뵙다. 누구를 뵙다? 어르신을 뵙다. 어르신 뭐예요? 을을 붙었죠? 목적어. 여쭤봐. 누구에게? 선생님께. 누구누구에게죠.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문장의 공통점은 뭐다? 특수 어휘를 사용한 객체 높임법이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의 상대를 낮추는 표현과 높이는 표현으로 나타나 봅시다. 반말이냐 존댓말이냐 이거죠. 철수가 오늘은 축구를 했니? 낮춘 표현. 자네도 그동안 안녕히 지냈는가? 반말이죠. 낮춘 표현. 아직도 이모님께서는 고향에 계시오? 하오체죠. 하오체면 높임말이에요. 자네가 벌써 어엿한 청년이 됐구만. 낮춘 표현. 내일은 맑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높임 표현. 가을이 되었으니 근처에 산책이라도 나가요. 높임 표현.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지. 뭐 밑에 굳이 쓸 필요가 있나?
큰일 났네. 이제 서원시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죠? 괜찮아,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거야. 자, 다음 페이지. 요거 잠깐만 하면 이제 높임 표현 다 끝납니다. 근데 실제로는 시험 표현은 이게 다예요. 자, 잘못된 높임 표현은 너무 쉬운 얘기죠. 높여야 할 대상을 높이지 않거나 높이지 말아야 할 대상을 높이는 경우, 버르장머리였거나 너무 오버하는 경우. 선생님은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자, 새행떠 하얘졌어. 뭐가? 머리가. 근데 이 머리의 주인이 누구야? 선생님. 머리 높여야지. 그래야 선생님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새었다는요, 높임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시를 붙여야 합니다. 머리가 새셨다. 이렇게 체크. 다음, 높이지 말아야 할 대상을 높였습니다. 품절이십니다. 여기 시를 써서 높임 표현을 사용했죠. 누가 품절이셔요? 상품이요. 대단한 상품이신데 상품은 높일 필요가 있나? 높일 필요가 없지. 상품은 낮춰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 쓰면 안 돼. 그래서 품절입니다. 커피 4,300원이십니다. 아니야. 그냥 4,300원입니다. 야.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아니야.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요. 잘못된 높임 표현의 예 또 볼게요. 선생님께서도 감기가 들었다. 들은 건 누구야? 감기지. 근데 이 감기 누가 가지고 있어? 선생님. 그러니까 감기가 드셨다.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계신 건 누구야? 말씀이죠. 말씀을 높였네? 말씀을 높여서 선생님 높여주시는 거지. 간접 높임. 근데 간접 높임은 아까 뭐라 그랬어? 특수어휘 안 쓴다 그랬어. 시만 써야 돼. 특수어휘 쓰면 안 돼. 그래서 계시겠습니다. 특수어휘 쓰지 말고 있으시겠습니다. 상점에서 너 포장이세요? 저는 사람인데요. 포장해 드릴까요? 정도. 어머, 따님이 참 예쁘시네요. 따님 이름이 예쁘시네요. 자, 여기 볼게요. 딸의 이름이 주어야. 당신의 딸 자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예쁘시네요 라고 할 필요 없어. 예쁘네요. 주문하신 커피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엄청 대단한가 본데 나왔습니다. 영희야, 할아버지께서 주체 높임이죠. 주는 거 누구야?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높여야지. 주시는. 철수야, 너 선생님이 오시래. 자, 이 오시래라는 단어는 오다 더하기 뭐뭐라고 하다 라고 하는 동사 두 개가 붙은 거죠. 오는 건 철수 너야. 그러니까 높일 필요가 없지. 뭐뭐라고 한 거는 누구야?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높여줘야지. 그래서 오라고 하셔. 이게 원칙. 오라셔. 얘는 허용. 할머니께서 자고 가셨다. 잔 거 누구야? 할머니. 할머니 높여줘야 될 텐데 할머니께서 자고가 아니라 주무시고 가셨다. 밑에 볼게요. 높임 표현의 실제, 압존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실제 발화에서는 주체, 객체, 상대가 한 문장에서 모두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큰 댁에 가셨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체크할게요. 일단 높임의 대상 누구? 할머니. 할머니는 누구야? 이야기를 듣는 상대.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존댓말 썼지. 상대 높임, 뭐뭐 했습니다. 상대 높임을 썼죠. 그 다음 또 누구를 높일 거예요? 어머니를 높일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뭔데요? 이 문장에서의 주체지, 주체. 가다의 주체야. 그래서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 주체 높임, 선어만, 주체 높임, 조사를 썼고요. 그 다음, 가셨습니다. 가시었습니다. 주체 높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또 높임의 대상 누구 있어요? 할아버지 계시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뭐예요? 누구누구에게에 해당되죠? 그래서 객체 높임, 깨를 썼고요. 주다 대신에 드리다 라는 표현을 썼지. 객체 높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주체, 객체 표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옆에 나와 있는 문제 잠깐 풀어보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할 거예요. 금방금방 끝나. 높임 표현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봅시다. 우리 딸은 저에게 많은 것을 여쭤봐요. 와, 따님 나이가 뭐 한 7, 80세 되나 본데? 이 여쭤봐요는, 여쭈는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딸이죠. 그쵸? 누구에게 여쭤요? 저에게 여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도 높일 필요 없고 나도 높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여쭤봐요. 높임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많은 것을 물어봐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계신 건 누구야? 말씀이죠. 근데 쌤, 말씀을 높여서 교장 선생님 높여주고 있는데요. 잘했죠? 아니요. 이거 간접 높임이잖아.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 쓰지 않기로 했죠. 그러니까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으시겠습니다. 이게 원칙.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얘가 허용. 삼촌, 할아버지께서 주는 물건을, 이거 주는 건 누구야? 할아버지지. 주는이 아니라 주시는 물건은 꼭 챙겨와야 해요. 오는 거는 누구야? 삼촌이지. 삼촌 나보다 높은데 챙겨 오셔야 해요.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다음, 제시된 문장을 주체, 객체, 상대의 대상을 찾아봅시다. 자,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누구예요? 어머니지. 객체는요, 목적어나 부사어죠. 여기 목적어 있어요? 여기 있네. 할아버지. 그러면 객체는 할아버지. 상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누구야?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 괜찮을까? 장담하건대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특히 미래인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보다 어려워. 이거 보고 교과서 보면 훨씬 쉬워. 장담하는데. 잠시만요.